대표님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경매는 물론 이제 싸게 내가 사는 것도 목표지만 맞아요. 이렇게 산 걸 가지고 얼마나 이제 부가가치를 잘 만드느냐 또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부가가치를 만드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저같이 이제 신축을 한다든가 뭐 리모델링도 있고 용도병도 그렇죠. 있고 뭐 업종을 좀 조정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사례 하나 있으면 말씀해 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빌라를 좀 싸게 낙찰받아서 싸잖아요. 빌라 같은 건. 맞습니다. 그거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낸 이런 사례 있으면 좀 교훈을 네. 좀 주세요. 자, 우리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네. 이 부동산에다가 소비자가 매력을 느끼게끔 만들어서 가치를 부여해서 높이 파는 행위. 이게 투자의 본질적인 겁니다. 그렇죠. 경매는 돈을 버는 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본다고 해서 무조건 낙찰받는다고 돈 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싸게 살 수 있는 플랫폼일 뿐이지 네. 이거를 수익화시키는 과정은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가치 상승이라고 하면 좀 단어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주거용이라고 하면 네. 사람이 거주함에 있어서 편리함을 제공하면 돼요. 네. 누가 봐도 아, 이 집 이 정도면은 이 가격에 살만하다, 괜찮다라는 가격을 느끼게끔 하는 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네, 뭐 이게 그렇죠. 보통 인테리어라고 하는데 네. 만약에 상가라고 하면 이 주변에 이 지역 주변의 상가에서 현재 계속 움직이는 상가, 네. 그러니까 공실률이 적고 생존율이 가장 높은 상가들, 뭐 주변에 뭐 프랜차이즈점들이나 뭐 커피 프랜차이즈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면 오히려 내가 만약 20평, 30평의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네. 8평씩 잘라서 실제로 그 업종에 맞게끔 개조해서 팔거나 아니면 뭐 비상주 사무실로 개조해서 네. 수익률을 도모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향성도 설정할 수 있겠죠. 네. 토지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대형 필지를 가지고 있으면 전원주택 부지면 차라리 필지 분할을 통해 실제로 이 해당 소유의 가치를 좀 올리거나 네. 혹은 합필하거나 네. 혹은 토목공사를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주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뭐 3천만 원, 뭐 2천만 원, 5천만 원 낙찰받는다 이런 주택들은 네. 사실상 누가 봐도 조금 선호하지 않는 주택이에요. 그러겠죠. 만약에 내가 신혼부부라고 가서 알아본다면 그 걸어가면서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동간의 거리도 굉장히 협소하고 골목도 좁고. 쓰레기도 좀 널브러져 있고 네. 형광등도 다 깨져 있고 근데 문을 딱 열었는데 곰팡이 냄새 나고 어두워요. 그러면 클로징은 당연히 안 나옵니다. 이 싼 게 비지떡이지 이러면서 안 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역경을 거치면서 문을 딱 열었는데 집이 환해. 이제 카페 같아. 냄새도 좋고 뭐 이게 빌트인도 돼 있고 이게 또 대리석에다가 뭐 괜찮은 집이 굉장히 환해 보여. 그럼 그때 비로소 마음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 여기 잠깐 살다가 우리 더 좋은 아파트로 이전하자. 네.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교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네. 내 집을 운영하면서 나중에 이 발판 삼아서 우리가 아파트로 점프해 보자. 그러면서 살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는 인테리어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이게 뭐 몇천 뭐 많게는 몇 억 이렇게 든다고 하시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평 미만 기준 도배 소폭 합치로 하고 바닥 모누림장판으로 하면 100만 원 이하도 끊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서 내가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영상으로도 제가 그 직접 인테리어 하나씩 다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네. 처음에 인테리어를 할 때는 네. 인천이라고 하면 인천 도배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하세요. 네. 그러면 지도 영역에 도배하시는 업체들이 쭉 나와. 근데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를 가세요. 가셔서 20평 미만의 빌라인데 네. 내가 임차인을 둘 거다 혹은 전세입자를 둘 거다. 도배는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좀 환해 보이고 예쁠까요? 라고 하면 뭐 요거 요 소표값지 요거 하이트 그레이 쪽 요거 둘을 정도 쓰시면 요거 전체 말거든요. 전체 다 도배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요걸로 해주시고 얼마예요? 그럼 보통 한 2, 30 합니다. 네. 한 20만 원, 30만 원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걸 사면서 주인분한테 물어보세요. 네. 요거 시공할 수 있는 기술자분 좀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기술자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여기 좀 도와주라고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기술자 비용 30만 원 정도 하루 일당으로 받거든요. 네. 그러면 60의 전체 도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100만 원 들었었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도급으로 중간중간에 피를 먹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고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거죠. 네. 이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전화해서 그 도배지로 그때 그 기술자분이랑 해주세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투자, 세 번째 투자 다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 세대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가족 단위로 살 수 있는 게 크게 아파트 아니면 이제 빌라잖아요. 가지는 게 있는 것들이. 그런데 다들 아파트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빌라 투자는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돼. 이런 고정관념이 맞아. 많이 있으신데 어때요? 대표님이 이 실전으로 이런 빌라 투자도 해보시면 정말 돈이 안 되나요? 빌라가? 당연히 빌라가 아파트보다 올라가는 속도는 느립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구성되어 있는 인프라를 쓰려고 그 아파트로 들어오고 싶은 건데 그만한 자금 여력이 안 되거나 구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 주변에 대체 수요인 빌라를 살게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지가가 올라가는 거는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이 빌라도 같이 동반하는데 얘가 너무 크니까 얘가 안 보이는 거야. 같이 올라가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네. 부동산의 가치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고가 매도도 가능하죠. 그렇군요. 근데 막 이번에 또 준비하는 게 제가 지층을 그냥 받아버렸거든. 낙찰을 받아서 인테리어에서 파는 거 보여드리려고. 지층을요? 부동산을 갔는데 다 살아요. 그러면 내 집만 안 살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낙찰받은 물건만 안 사는 이유가 없어요. 네. 산에도 살죠 사람이. 그렇죠.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네. 사람도 사는데 네. 중요한 건 이게 수요층한테 얼마의 매력을 느끼는 건지만 찾아오면 돼요. 네. 이게 좀 이렇게 언덕이 있어, 지층이 있어. 그럼 내려가는데 얼마 쌓아야 되는데 얼마면 매력을 느끼는데 그 가격만 찾고 수요자들한테 양질의 부동산을 제공할 수만 있다면 네. 당연히 차익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경매는 무조건 1등 해야 되잖아. 2등은 없잖아요. 맞아. 2등은 없죠. 여기 정말 아주 철저하게 1등만 성공하는 시장인 것 같아요. 맞아. 어떻게 하면 1등으로 우리가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막연한 질문인가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부동산 현장 다니고 경매 정보지 보고 법원에 가서 입찰했는데 네.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 여태까지 했던 고생들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같고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가치 투자라는 겁니다. 가치 투자. 예를 들어서 다른 걸로 예를 들면 네. 제가 막 자판기를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 자판기를 어디서 파는지 알아야 되지. 이 자판기에다가 물품 납품할 거는 어디서 도급으로 가져와야지. 그리고 위치는 어느 위치가 유동성이 좋은지, 월세는 얼마 내야 되는지. 네. 결론은 돈 버는 거 없이 시간과 돈만 계속 쓰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설치만 되는 순간 네. 내가 한 달에 한두 번만 가서 음료수만 채워놓으면 되고 돈은 저절로 회수가 되겠죠. 저기네. 네. 경매 또한 동일합니다. 그래요? 이게 가치 투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가서 그 폐차한 게 절대 실패한 게 아니에요. 다음에 내가 또 부동산을 가게 되면 그때는 내가 못 알아들었던 중개사분들의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렇군요. 내가 그때 봤던 부동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꼼꼼하게 체크 못했던 걸 또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입찰가 선정했던 방식대로 또다시 리플레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1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못 견뎌 보통.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실패를 한번 하게 되면 그냥 주저앉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 도전 안 하고. 근데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기반 위에서 이제 성공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막 진짜 이 경매를 소액으로 해서 네. 정말 진짜 몇만 원으로 해서 한 경우도 있나요? 전 그런 게 궁금해요. 제가 제일 작게 했던 게 55만 원짜리를 했어요. 55만 원이요? 제일 네. 작게 했던 게 55만 원짜리. 그게 임야입니다. 임야요? 임야인데 네. 분묘가 있어요. 분명. 묘요. 네, 이게 지분으로 나왔어요. 형제 3명 건데 한 분께 나온 거야. 이렇게, 네. 지분으로 나왔는데 이게 묘를 보니까 비석도 있고 네. 이게 벌초 작업도 계속 했던 것들이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55만짜리 제가 낙찰 받아서 이 나머지 지분권자들에게 사용 수익료를 좀 내달라고 네. 요청을 했죠. 네. 왜냐하면 조상들의 묘를 계속 관리하시지 않냐. 근데 거기 땅은 내 지분도 있으니까 같이 해달라. 네. 그냥 그 큰 형분이 내용 증명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나는 매월 지로 내기는 어렵다. 얼마에 팔 거냐? 그래서 제가 55만 원에 제가 샀는데 현재 시세는 500이다. 네. 근데 내가 500까지 다 받지는 않을 거고 300에 사실 거면 300에 사셔라. 네. 그래서 300에 낙찰되고 2주 안에 매각했던 사람이 그래요? 있어요. 정말 단계 엄청 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분을 사더라도 누군가 내 지분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당연히 내 지분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해관계를 또 잘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내 거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구나 하는 것들. 묘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주택도 마찬가지고 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소액으로 지분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공부가 조금 이제 지루하고 어렵지만 그 한 것만큼 다 이제 내 거가 되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좀만 더 견뎌내서 공부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돈을 벌고 싶죠. 맞습니다. 돈이 많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차도 끌고 큰 집에 또 좋은 동네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다 이렇게 베풀면서 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돈을 쓴 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많으면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죠? 저도 그거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는 이 화폐, 이 돈에 대한 어떤 소름 끼치는 몰랐던 그런 진실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진실인지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가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시스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돈의 진실, 이 무서운 돈의 진실 좀 네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부모님 세대와 또 부모님 세대 때는 네. 이 자본주의를 몰라도 생존의 위협은 받진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예적금 금리가 막 6%, 10%대를 맞아요. 기록을 했기 그랬어요. 때문에 옛날 말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기업 취직해서 네. 말 잘 듣고 열심히 회사에 임하지하면서 정년퇴직해서 연금 받아라. 이거 다른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큰 불은 만들지 못했지만 삶에 있어 지장은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아예 판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은행 금리가 1%도 육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대면 시장에서 비대면 시장으로 빠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동으로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자동으로 바뀐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추이에 따르면 매년 소비자 물가는 3%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3%요. 네. 반대로 따지면 돈의 화폐의 교환 가치가 3%씩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네. 1억이면 한 300만 원씩 없어지는 그렇죠. 거네요. 매년. 맞습니다. 무섭네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난해지는 게 현실이 된 거죠.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전처럼 그냥 은행 적금 열심히 해서 예전처럼 일만 열심히 하면 살겠다라고 하면 매년 2%씩 이상은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세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나중에 내돈 받아 나오니까. 맞아요. 내가 뭐 집 떨어질 일도 없고 올라가면 상관없고 돈을 안전하게 돌려주잖아라고 해서 2억의 전세를 살아요. 네. 그럼 2년 뒤에 액면상 전세 보증금 2억은 돌아옵니다. 네. 하지만 이때 3%씩 화폐 교환 가치를 바꾸면 1억 8천만 원밖에 교환 가치를 안 가진 돈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새우깡 10봉지를 살 수 있었던 거면 2년 뒤에는 8봉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교환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죠. 요걸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제가 대표님이랑 네. 여행을 갔습니다. 네. 여행을 가다가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집이 두 채가 있었습니다. 네. 정부에서 2억을 줬어요. 그래서 대표님 1억, 저 1억을 나눠 가졌죠. 네. 그 집도 한 채씩 가졌고. 근데 정부에서 너무 잘 사니까 네. 2억을 더 줬어요. 그러니까 또 대표님 1억, 저 1억 나눠 가졌죠. 그럼 대표님 2억, 저 2억. 집은 두 개밖에 없죠. 네. 이러면 이 집 한 채의 값은 자연스럽게 2억이 됩니다. 그렇죠. 원래 1억이었는데 2억이 되겠죠. 네.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아니죠. 화폐의 교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화폐가 많아졌으니까. 그러네요. 지금처럼 이렇게 화폐가 많아지면 기존 실물 자산들이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접어든 국가도 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라고 있는데 그렇죠. 네. 거기는 화폐가 거의 쓰레기가 됐어요. 한 달에 열심히 일해서 우유 2개, 빵 3개밖에 못 삽니다. 그래요. 국민들이 살려고 집에 기르는 강아지부터 비둘기까지 잡아먹기 시작하죠. 그렇게 일한 가치의 노동의 대가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시점이 현재 우리 국가도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국가의 재난지원금이 지속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네. 실물 자산을 꼭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실물 자산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이제 금, 네. 석유, 네. 뭐 곡식, 네. 부동산 요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놈의 부동산은 특이한 게 가지고만 있어도 돈을 줘요. 다른 것들은 가지고 있다고 돈을 주는 게 아닌데 그쵸. 얘는 월세라는 거를 임대료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돈이 떨어진 만큼 지가 상승으로 돌려받아요. 네.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필수제라 사람이 살면서 필수제라 내가 살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배우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쓰나미가 올 때 네. 우리가 꼭 실물 자산을 배우고 이거로 해서 내 자산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그런 꼭 투자를 배우셔야 되는 경우죠. 그래요. 방금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예전에 이제 저희 세대가 그랬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는 그 재형저축 들면 5년짜리, 8년짜리 이렇게 썼는데 7%, 9%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열심히 저축해서 나중에 퇴직금 은행에 넣어놓고 그거 갖고 살면 되겠구나. 딱 그랬어요. 저희 때는. 맞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판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투자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가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알면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위험한 걸 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돈도 더 벌 수 있고. 그래서 이 재테크 공부, 투자 공부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지 않고 그냥 월급 받고 대충 살지 이런 세상이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직장인이든 아니면 또 집에 계신 전업주부든 드라마 그런 거 올 시간에 공부하신다고 하면 나의 그 은퇴, 노후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편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단위 TV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응원의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늦지 않았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고 지금 당장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라는 게 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변호사나 공인중개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네. 대신 꾸준하게만 진행한다면 종잣돈 소액만으로도 1,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도 1년에 3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발판을 삼아서 궁극적으로 내가 꼬마 빌딩을 매입해서 토지의 온전한 가치를 누리면서 이 자본 시대에서 제2의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출구 전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지 시작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길이 있고 다양하게 가능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단위TV 시청자분들께 부동산 경매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도 지식이지만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 또 응원의 메시지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뵙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 더 좋은 또 실무적인 지식 갖는 얘기를 한번 할 텐데요. 네네. 그때 또 한번 방문해 주시기 언제든지 바랍니다. 불러주시면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